타입 A 다이섹션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 프레셔 로스 관련된 카테터를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프레셔 로스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 프레셔 로스가 높다는 것은 이 플로우 자체가 많이 못 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거를 얘기하다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수술 필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캐놀라나 모든 그 소모품들은 저희가 선택은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서전의 초이스고, 근데 하지만 체외순환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각각의 캐놀라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특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그 특성들을 보이고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심폐기 회로 내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프레셔 로스가 플로우 얘기를 하니까 뭐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캐놀라를 선택을 하고 뭐 사용을 하고 뭘 해달라고 하는 건 다 서전의 초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런 캐놀라에 대한 특성 관련돼서 이 체외순환사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 이 필요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이 보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이걸 써라 저걸 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에서 이제 데스탈 아나스토모시스가 진행이 뭐 제일 먼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HCA를 시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뭐 엑실레리 아테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캐놀라들이 따로따로 삭관이 돼서 그 이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이제 제 동영상을 보고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는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건 댓글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분당 서울대병원이 이 다이섹션을 가장 많이 하는 병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실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진행을 말씀을 드렸고, 뭐 이제 전신 순환 이제 디스탈을 연결을 한 다음에 이거를 즉시 이제 비본을 1mm 케이지당 1mm 이퀴발런트 이상을 주입을 하고, 가스 플로우는 일시적으로 퍼퓨전 플로우의 두 배 정도를 상승을 시켜 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그 조직에서의 산소를 이용해서 그 대사를 계속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성되어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가스들을 다 빠른 속도로 제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퍼퓨전 플로우도 좀 많이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DC에 이제 디스탈 아나스토모시스를 시행한 다음에는 이제 체온을 계속 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 세포 호흡은 이제 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CO2가 체내에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체내에 축적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플로우 자체가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토탈 서큘러 어레스트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제 젖산이 또 같이 생성되면서 이 동시에 이제 그 산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대사성 산증과 이 호흡성 산증을 동시에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 조직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빠른 플로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높은 이 수입가스라던가 FiO2를 통해서, 이 빨리 옥시네이터를 통해서 배출을 시켜야 하고, 충분한 산소를 공급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론적인 이유는 예전에 제가 레스피레이터리 관련돼서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뭐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하이퍼소닉 서큘러 어레스트를 보통 일반적으로 뭐 40분 정도 하죠. 이제 토탈 어레스트를 시킨 다음에 이제 디스탈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플로우를 해서 체온을 올리게 되는데, 이 HCA 이 동안에는 이 플로우가 없습니다. 이 플로우가 없지만
이 체온이 뭐 완전히 18도씨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26도씨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는 계속해서 이 산소를 이용한 이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O2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 조직 일반적으로 이제 이 하체라던가 이런 데는 그 산소의 체온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의 견디는 시간이 있지만, 하지만 머리나 심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그 데미지가 가장 빨리 오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레브럴 퍼fusion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카디오플레지아를 따로 계속해서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조직들은 그 산소의 영향이 이 온도에 비해서 좀 그 머리나 그 심장에 비해서 이 데미지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한 40분, 뭐 길게는 뭐 50분, 뭐 이렇게까지 해도 이 하이퍼소닉 서큘러 어레트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플로우가 없지만 이 조직 그 세포에서는 그래도 산소를 이용한 그 호흡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산소비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조직에서는 그래도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 산소를 이용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있고, 이 포도당을 이용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내에서 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조직세포에서 호흡을 시작하는데, 그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산소에 의한 그 에너지 생성 과정을 이걸 호기성 대사라고 말을 하고, 이 포도당을 이용한 이거를 이제 혐기성 대사라고 합니다. 이 호기성 대사에서는 뭐 크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지금 에너지 생성 방법이기 때문에 이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지만, 이 포도당을 위한 혐기성 대사에서는 이 대산물이 락테이트입니다. 이 락테이트는 알고 있는 젖산, 이제 우리 뭐 피로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젖산이 계속해서 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플로우가 없는 HCA 상황에서는 이 조직에서 계속적으로 이 젖산과 CO2가 이 조직 내에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플로우 자체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이 CO2라는 거는, CO2나 O2는 이 분합차에 의한 확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플로우가 형성이 돼야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전혀 플로우가 지금 하이퍼소닉 서큘러 어레스트 동안 있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직에 쌓이게 되고, 이런 과정이 40분, 뭐 50분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디스탈 아나스토모시스 이후에 이제 토탈 퍼fusion을, 그 그라프트를 이용해서 토탈 퍼fusion을 시행을 하죠. 그다음 또 체온도 올리고, 이제 플로우가 가게 되면 이 조직에 그런 이제 쌓여있던 그 CO2들이 이제 플로우가 가게 되고, 저희가 이제 플로우를 가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FiO2를 상승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입 가스 이 플로우를 뭐 2배 이상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정상보다는 이 조직에 이제 CO2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호흡으로 인해서 그거를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플로우가 이렇게 도달을 이제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혈장에 산소가 녹아 있는 거를 저희가 분압이라고 하고요. 이게 적혈구거든요. 이 빨간색 이 라인, 이 동그란 걸 적혈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적혈군에 있는 걸 저희가 산소 포화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분압과 산소 포화도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선 다 설명드리기 힘들고, 제가 유튜브 다른 동영상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찾아서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 산소 제일 먼저 이 혈장에 있는, 왜냐하면 이 혈관막과 이 간질액, 이 조직세포에서의 가장 먼저 도달해서 그 혈장에 있는 산소가, 이거 말씀드렸지만 이 O2는 극성이 없습니다. 공기는. 하지만 여기 혈장의 주성분은 물이죠. 물이기 때문에 이 O2가 혈장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대략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5%를 우리가 알고 있는 PO2, 이 산소 분압이라고 얘기하는 거로 저희가 뭐 ABJ나
이런 데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이 적혈구 내에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있는 이 95%를 우리 산소 포화도라고 얘기하죠. 산소 포화도가 얼마냐? 이 95% 이상이 정상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의미를 알아야지 그 좀 뭐가 설명이 됩니다. 의미를 모르고 산소 분압이 설명이 안 되고 뭐 그 포화도가 설명이 안 된다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로우를 충분히 주고 가스 수입 가스를 올리고 그다음에 FR2도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빨리 이 산소 제일 먼저 그 CO2 이 조직에서 생성된 그 가스 교환은 제일 먼저 여기에 있는 혈장에 있는 O2가 그 확산에 의해서 간질액이 들어오고 간질액에서 조직세포로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헤모글로빈은 경쟁적으로 결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스가 뭐 CO2도 결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O2도 결합을 하고 뭐 일산화탄소도 결합하고 뭐 수소이온도 결합을 합니다. 가장 친화력이 뭐 헤모글로빈이 O2와 친화력이 좋은 거지 뭐 이런 가스들이 결합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헤모글로빈 주변에 어떤 게 더 많으냐가 그 결합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O2가 이제 플로우를 진행을 하니까 그 혈액에 O2가 많겠죠. 옥시네이트에서 이제 옥시네이션된 혈액으로 이제 저희가 FR2를 공급을 하고 혈장에 있는 O2가 제일 먼저 확산에 의해서 들어오고 조직세포에 있는 CO2들이 많지만 O2가 이제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CO2들이 또 이제 밀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확산에 의해서 O2가 많아지니까 다시 밀려나게 되고, 그럼 여기가 O2가 많아지니까 이 CO2가 자꾸 빠져나오고 O2는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확산돼서 CO2가 빠져나오게 되고, 이 CO2는 일부만 여기 혈장에서 CO2도 마찬가지로 가스가 극성이 없기 때문에 이 물과 결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소와 이 바이오카보네이트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5%가 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CO2는 그러면 나머지 이거 5%밖에 안 되니까 95%는 어떻게 가느냐? 나머지는 모두 CO2가 이 적혈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나머지 다 유입이 되게 됩니다. 유입이 되면 이 CO2는 근데 혈장과 이 적혈구 내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여기에서는 CO2가 무극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안 녹는다고 그랬잖아요. 혈장의 주성분이 물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들어오면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순식간에 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나머지 이제 한 70%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CO2와 물과 결합해서 이 효소가 있습니다. 적혈구 안에는 뭐 탄산무수화 효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효소를 이용해서 결합을 하고 이제 수소와 바이오카보네이트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바이오카보네이트는 이걸 다시 혈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혈장에서 75%를 운반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그럼 나머지 25%는 어떻게 되느냐면 75%는 이렇게 해서 이 HCO3 상태로 이제 밖에서 이제 혈장으로 운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CO2는 이 헤모글로빈에 이 O2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CO2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모글로빈은 그 주변에 어떤 가스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합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충돌에 의해서 그 이미 결합되어 있는 것을 떼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CO2가 많으니까 헤모글로빈에 붙어있던 O2를 떼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떨어진 O2는 어떻게 하냐? 이 분합차에서 이렇게 다시 조직으로 공급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조직에서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나머지 25%는 이 적혈구 내에서 이 상태로.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비너스 라인과 이 아트리알 라인이 방향이 이제 이렇게 간다고 갔을 때, 이게 들어올 때 보면 색깔이 검붉은색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되게 붉은색이죠. 이 정맥 라인에 비해서는. 헤모글로빈에 이 O2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이 결합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붉은색을 띠는데, 이 비너스 라인에는 이 CO2가 많이 결합이 돼서 오기 때문에 이 붉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그런데 이제 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가 오고 이제 이 조직에 있던 CO2가 다 빠져나와서 5% 정도는 이런 이제 혈장에 녹아서 가고, 나머지 그 70%는 여기 이제 이런 바이오카보네이트 형태를 이용을 해서 HCO3를 이용해서 이제 이 혈장애로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혈장에서 75%가 운반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헤모글로빈과 CO2가 직접적으로 결합을 해서 이 한 25%로 이동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소 이온이 많이 그 적혈군에 수소 이온이 많이 생성이 될 거잖아요. 여기서 70% 중에 이제 이렇게 결합했다가 이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럼 이 적혈구대에 수소 이온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냐면 이 수소가 증가한다는 거는 산성으로 만든다는 소리거든요. 이 적혈구대를. 그럼 산성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과정을 일으키는 이 이온화 효소가 작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해야 돼. 이거를 또 이 수소는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결합을 하느냐? 이 헤모글로빈과 수소가 다시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소 이온으로 있을 때는 여기에 산성을 일으키지만, 얘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순간 그 속성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얘는 그런 어떤 그 산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결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 적혈구 내에 이 폐하의 변화는 없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폐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이게 증가를 하면 얘는 떨어지게 되죠. 얘가 올라간다는 거는, 폐하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 산성을 의미하는 거니까, 산성으로 간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조직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체외순환 그 TCA를 시행하고 나서 이 한동안 보시면 이 적혈구하고 비너스 라인하고 아트리얼 라인하고 보면 거의 한 1분 가까이가 계속해서 색깔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검붉은색으로 계속 비슷한데, 이 순환이 계속 되면서 이제 계속 산소를 공급을 하고 그 CO2를 계속해서 배출을 해내지만, 거의 길게는 저희가 5분 가까이는 수입가스를 5분 이내에는 수입가스를 올렸던 걸 다시 그 ABG를 해보거나 그 검사를 통해서 다시 정상으로 맞춰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수입가스를 너무 높게 유지를 하다 보면 이 PCO2가 너무 낮아지게 되죠. 이 PCO2가 낮아지게 되면 제일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플로우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온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이 머리로 가는 혈관 자체도 작아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플로우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너무 낮은 수치로 유지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워낙 조직세포에서 한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대사성 물질들이 생성이 됐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 주는데 최소한 1분 이상은 충분한 플로우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플로우를 가지 않기에는 조직에서 이제 대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호기성 대사와 원래 혐기성 대사를 진행을 하고, 이 혐기성 대사가 이제 나중에 줄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락테이트가 형성이 돼서 이제 락테이스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CO2가 다시 생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생성된 CO2와 락테이트에 의해서 이 메타볼릭 엑소시스와 레스피레토리 엑소시스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가장 이제 그 모든 디스탈 아나스토모시스가 끝난 이후에는 이 퍼퓨전 플로우를 증가를 시키고, FR2도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수익가스도 증가를 시켜서 이제 산소를 조직에 빨리 공급을 해서 CO2를 다시 밀어내서 이 순환 과정을 빨리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정상적인 다 레벨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ABJ 검사를 뭐 금방 할 수 없다, 뭐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비너스 라인과 이렇게 A 라인이
이 색깔 차이가 분명히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난다 그러면 이미 가스 교환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정상적으로 다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 안에 ABJ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검사 결과를 보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색깔 차이를 좀 보고, 두 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검붉은색과 붉은색과 좀 약간의 검붉은색, 그러니까 확연히 차이가 난다면 색깔 차이가, 그때는 충분히 가스 교환이 됐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검사 결과를 보는 게 더 정확하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걸 보고 다시 정상으로 맞춰놓고, 이제 ABG나 뭐 검사를 했을 때 이 결과가 좀 더 해줘야 되겠다 그럴 때는 뭐 다시 좀 더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 리오밍 과정에서 뭐 수술 순서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수술 순서는 뭐 저희가 당연히 뭐 수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몰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는데, 항상 모든 수술에서는 체외순환사는 그 위에 같이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 서전 선생님의 이 수술 방법이 어떤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을 모르면 심폐기가 절대로 계속해서 뒤쳐져 가기 때문에 환자한테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술, 뭐 단섹션 뿐만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수술에서도 어떤 순서로 수술이 진행되는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